그 다음에 또 의욕을 어떻게 떠올릴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,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이든 어른이든 의욕이 없어서 뭘 시작을 못하는 분이 진짜 많아요. 그거는 이제 불안해서도 못하기도 하고 할 의욕이 없는.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의욕이 없냐면요,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100가지를 다 떠올려요. 무슨 말이냐면, 운동하자 그러면 운동 이러는 순간 옷 입어야지, 신신해야지, 전체 과정을 다 떠올리니까 가뜩이나 의욕 없는데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신 신고 현관에 나가라 이것만 합니다. 신 신고 나가는 건 훨씬 단순하지 않습니까? 단순한 하나를 하게 해요. 근데 신 신고 나갔으면 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. 안 뛰어도 돼. 왜? 오늘의 목표는 단순하게 신 신고 나가는 거니까. 나갔다 들어와도 돼. 공부할 때 너 공부 그러면 뭐가 떠올라? 범위가 떠오르고,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공부하지? 내가 어떻게 앉아있지? 재미가 없는, 너무 많은 걸 떠올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죠. 오늘의 목표, 책을 책상에 올리고 목차만 보고 끝! 더 하지 마.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간단하게 시작을 해야지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.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. 왜냐하면 우리 뇌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을 옮기면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생각이 많고 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미 생각이 많은 순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돼 있고요. 걱정도 많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 합니다. 같은 맥락에 목표는 되게 쉬운 것, 처음에는 작은 목표 하나를 쉽게 해보는 게 의미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신발 신고 밖에 나갔다만 들어오라. 언제까지? 내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. 근데 사람이 이 행동이 조금 되면요, 그 다음 단계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. 그럼 잠시 걸으라고. 여유가 되면 야 그럼 한 5분만 걷다 와. 그래요. 그런 식으로 시작을, 공부도 마찬가지고. 목차는 이제 보는데요, 문제 하나만 풀어봐. 뭐 이런 식으로. 얼마나 할 수 있겠어? 무리 절대 하지 마. 지금 네가 중요한 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야. 공부에 의욕을 만드는 거야. 그래야지. 이미 의욕이 없는 친구들은 의욕도 없지만은요,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없어요.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. 왜? 계속 의욕 없어. 안 해봤기 때문에.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 해도요, 약간의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. 봐. 시작은 했잖아. 충분해. 칭찬도 듣잖아요. 피드백도 받잖아요. 그럼 자기 효능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, 늦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줘요. 의욕이 없는 친구들은 가뜩이나 의욕이 없는데 그동안 밀린 거 하려고 그러니까 더 멘붕이 와서, 그냥 제가 5년 늦었거든요, 동기들보다. 5년을 늦어봐서 늦은 사람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. 쌤도 늦어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, 솔직히. 근데 나중에 이게 내 삶의 스토리더라. 나 봐, 강의할 때 봐봐. 늦는 거 가지고 막 내가 자랑하잖아. 그게 나중에는 스토리가 돼. 늦는 게 쓰레기처럼 쓸데없는 게 아니더라고. 늦으면 늦는 대로 배우는 것도 많아. 뭐 이런 식으로. 늦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요.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위기감이나 무력감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들을 써보면서,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,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면요, 바로 공부를 시켜요. 그러면 약간 의욕이 생기다가 훅 죽어요. 아직 공부할 의욕은 없거든요. 또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. 지금은 공부는 너무 시키지 마시고, 본인이 원한다면 문제 한두 개는 풀어볼 수 있는데, 지금 자율적 의욕이 전혀 없지 않냐고. 자율적 의욕은 2단계. 본능적 의욕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. 이런 재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가 뭘 하면서 취미생활 할래? 뭘 하면서 몰입해볼래? 뭐 하면서 재미를 느껴볼래? 게임요. 그거 빼고 미안한데 게임 빼고. 운동? 뭐 미술? 뭐 산책? 뭐 할래?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. 그게 좀 되다 보면 아이들에 따라서 새로운 것을 좀 하게 해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. 기존에 하던 거는 이미 자기 안에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지루하다는 인식도 많고,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것을 해봐도 돼요. 공부는 맨 나중이고,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활동. 아이들이 오면요, 대부분 부모님이 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, 본능적 의욕을 눌러가면서까지 부모의 의욕을 강요하면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.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,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? 자기가 이미 안 중요한 사람이니까.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뭐 중요할까? 그렇게 생각해요. 아니라고. 네가 원하는 건 너무 이게 소중한 거라고.
나는 그게 너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럼 자기가 소중한 걸 알죠. 내가 원하는 것이 소중하면 나도 소중한 거니까. 그게 좀 되고 나면 조금 어려운 것도 나중에 시도를 해보는데, 그거는 이제 의욕이 좀 생겼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공부할 때 어른도 그렇지만 음식이 너무 중요하다. 뇌 영양소가 되는 음식들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찾아서 뇌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. 그죠? 그 다음에 공부는 이미 의욕이 없으니까 기질에 맞는 모험 같은 것들도 권해줍니다. 모험. 간단한 여행 갔다 올래? 대신에 여행을 지가 계획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친구든 누구든 같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곳 약간의 모험이 되면 좋고요. 성취감도 있으니까. 그런 여행 같은 거.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모이면 자기만의 스토리가 또 나와요. 근데 이제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운동대회 안 보내잖아요. 운동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거 진짜 좋은 경험입니다.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으면 좋고 그러면 자기 스토리가 생겨요. 자기 스토리가 참 중요해요. 가만히 보면 공부랑 관계 없어 보이지만 이게 안 되면 왜냐면 공부는 되게 중립적이자 못해 재미없는 레벨이기 때문에 공부 로맨스가 붙으려면 이런 데 대한 로맨스가 있어야지 공부를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.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미 좀 의욕이 없는 아이들, 부모님의 말과 행동들을 좀 약간 반감이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뭐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활동들을 장려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의욕 없는 아이들도 더 반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.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고 부모님이 이때까지 했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애가 의욕이 없어졌을 확률도 있잖아요. 그게 뭐 되게 클 것 같아요.